최근 LS그룹은 이전의 전력 인프라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서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 중에서도 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관심들이 커지면서 최근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LS그룹 계열사는 LSM&M입니다. LSM&M이 생산하는 여러 희소금속 중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황산 니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닥터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 L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최근 주식시장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전기차, 정확히는 배터리 관련 기업,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관련 기업들, 이처럼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그룹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만 해도 주가는 급등하였습니다. 이런 주식시장 분위기다 보니 아직 상승하지 않은 배터리 관련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 되었고, 저 라이프닥터도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눈에 시가총액이 작고 하루의 변동성이 큰 기업들도 눈에 들어왔지만 그런 기업들은 명확한 실적과 성장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하루의 주가 흐름도 너무나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는 좀 힘든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유일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도 견조한 기업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기업이 LS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LS는 LG그룹에서 분사한 LS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익숙한 기업, LS산전을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사는 일반적으로 사업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지주사 중 LS에 대해서는 저평가 공식을 깨고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를 바탕으로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원동력에는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LS가 진심을 다해서 공략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덕분일 텐데요. 올 한 해 33%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아직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의 진심인 기업 L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는 1974년 럭키포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이후 케이블, 전선, 동제련 업종에서 LS그룹이 태동하였기 때문에 전기, 전자 및 소재, 재련,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견 그룹사입니다. LS그룹은 지주회사로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주요 계열사로는 초고압, 해저 케이블 등 세계 전선업계 3위인 LS전선, 전력 자동화 스마트 에너지 기업인 LS일렉트릭, 국내 유일이자 당일 재련소 기준 세계 2규모의 재련기업인 LSM&M, 에너지 서비스 선도기업 이원과 예스코, 농기계 전문기업 LS엠트론, 부동산 개발기업 LSIND, 산업용 비철금속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LS글로벌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 LS전선과 LS일렉트릭만 상장회사로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상장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 중 LS전선은 LS그룹의 맏형격인 회사입니다. LS전선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케이블 관련한 솔루션을 개발, 생산,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해저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등의 첨단 제품과 함께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제품들은 에너지 분야, 산업 전선 분야, 통신 분야, 그리고 소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분야에서 쓰이는 LS전선의 대표적인 제품은 해저 케이블입니다.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여기에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 해저 케이블입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저 케이블은 심해서 초고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꿈의 전선 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유일하고요. 해외에서도 글로벌 1위 전선기업인 이탈리아 프라즈미안, 일본의 스미모토, 프랑스의 넥상스 정도만 존재하여 이 4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최근 영국에서 4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대만에서의 9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대규모 수조를 잇따라 따내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대만에서 필요한 해상 풍력 발전 해저 케이블은 LS전선이 싹쓸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저 케이블과 더불어 LS 전선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은 쿠퍼로드입니다. 구리 함량 99.9% 이상의 전기동을 연속 주조 방식을 통해 연간 27만 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쿠퍼로드는 주로 자동차 케이블, 산업용 특수 케이블, 권선, 전력 케이블 등의 도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권선은 에나멜을 코팅한 선으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배터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구동 모터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히타치, 스미모토와 같은 일본 회사들이 선점하고 있었으나 LS 전선이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처음에는 GM의 볼트 EV에 사용되었고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 기아 EV6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LS그룹은 이전의 전력 인프라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서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의 중요한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은 LS일렉트릭입니다. LS일렉트릭의 주요 사업 분야는 전력과 자동화 부분인데요. 전력 사업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용기까지 공급하고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전력기기 제품을 생산하며 초고압 전력 시스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중저압기기, 고압기기, 계량기, 초고압 개폐기, 배전반, 진단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한국전력 같은 전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다가 국내 기업의 해외 배터리 공장 증설이 지속되고 국내 데이터 센터 부분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전력 인프라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며 수주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기존 하력, 수력,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LS일렉트릭의 매출은 증가할 분위기입니다. LS일렉트릭의 사업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될 사업 영역은 ESS,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발전, EV 차지라고 불리는 스마트 에너지 부분인데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ESS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자원이 한정적이고 원할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보니 많은 생산이 가능할 때는 폭발적으로 생산을 하였다가 그 에너지를 저장한 후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이고요.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전력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ESS 시스템에 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를 잘 배분해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절감 그리고 배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죠.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진심으로 잘하는 기업이 LS일렉트릭이고요. LS일렉트릭은 전기차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 폭발적인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와 전기차용 직류 릴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부품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의 충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는데요. 아직까지 전기차는 완성차 제조사가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잦은 충전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배터리만큼 전기차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충전기가 막 보급되는 시기로 보이는데요. 백화점, 상가 같은 공공시설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단독주택까지 주거지로 충전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죠. LS일렉트릭은 EV 급속 충전기와 EV 완속 충전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전기의 상태 확인, 충전기 정보 관리, 사용자 정보 관리, 충전 단가 관리, 충전 이력 관리, 통계 기능 등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토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전기차 배터리, 그 중에서도 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관심들이 커지면서 최근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LS그룹 계열사는 LS-M&M입니다. LS-니코동 재련이 사명을 변경하여 LS-M&M으로 바뀌었는데요. 1999년 7월에 설립되어 전기동, 금, 은, 황산, PSA, 희소금속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였던 기업이었습니다. 온산에 동재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처럼 금과 은을 생산하는 기업은 존재하지만 동재련에서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연간 68만 톤의 순도 99.9%의 전기동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LS M&M은 LS그룹의 전선, 케이블 등 전방 산업연료를 적시적으로 저렴하게 조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이익 창출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LS M&M은 원래 일본 측에서 지분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LS 니꼬동 재련이라고 불렸었죠. LS가 2022년 일본에서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서 LS M&M은 100% LS의 자회사가 되었는데요. 최근 LS M&M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기존부터 잘해왔던 동재련뿐만 아니라 LS M&M이 생산하고 있는 희소금속인 금, 은, 백금, 팔라디움, 셀레늄, 텔루리움, 니켈, 레늄 등의 희소금속들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항상니켈, 항상코발트, 항산망간, 전구체, 수산화 리튬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인정받는 STX의 주가 급등, 전구체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품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의 미친 듯한 주가 급등, 리튬 생산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포스코 엠텍의 주가 급등,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의 급등을 보면 LS그룹의 비상장 회사인 LS M&M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LS그룹의 현재의 주가는 LS M&M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LS M&M이 생산하는 여러 희소금속 중 특히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황산니켈입니다. 전기차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정받는 것이 주행거리인데요. 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NCMA로 불리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중요성이 커졌고요.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고순도 니켈이 필요해집니다. LS M&M의 출자회사인 도리컴은 PCB 스크랩, 저순도 금속, 폐전선 등을 매입해서 습식 정령 기술로 고순도 금속을 추출해내는데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리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PCB 스크랩, 저순도 금속, 폐전선 등의 원료를 입고하고 용해하고 중화, 정제, 결정화, 제품화에 이르는 총 6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폐원료에서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항상니켈을 추출해내는데요. 2023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LS M&M의 출자회사 도리컴은 구리재련 부산물인 조황산 니켈과 2차 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니켈 함유 슬러지로부터 니켈을 분리 정제하여 고순도 항산니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서도 LS M&M은 도리컴을 통해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S M&M의 출자회사 도리컴이 리사이클을 통해 항상니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의 원재료가 되는 폐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LS M&M은 산업 스크랩 리사이클링 시장에서도 이미 글로벌 원료 확보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어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LS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는 LS 엠트론입니다. 대표적인 농기구인 트랙터와 휴대폰 커넥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LS그룹의 사업 초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지금은 농기계 전문회사인 TYN과 대동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 LS그룹의 자회사는 LSIND라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LS그룹을 기업 분석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자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컨설팅, 건축물의 시설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LS그룹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LSIND라는 자회사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자회사인데요. LS그룹의 매출과 이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LS그룹은 총 6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전선 부분, 일렉트릭 부분, 엠트론 부분, M&M 부분, 글로벌 부분, IND 부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40%는 LS전선에서 나오고 있지만 저 라이프닥터가 LS그룹을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폭발적인 매출과 이익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렉트릭 사업 분야와 M&M 사업 분야입니다. LS전선이 영위하는 전선 사업 분야도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이동을 위한 해저 케이블 사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매출이 늘 수도 있겠지만 비약적인 매출의 증가는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일렉트릭 사업과 M&M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용량이 커지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의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의 IRA 법으로 인해서 배터리 원재료의 생산지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LS그룹의 2023년 매출은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17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은 2023년 25조까지 확장될 것이고 6,700억대의 영업이익은 8,400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LS그룹이지만 수년간 지주사라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다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6만원 중후반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최근 상승하여 지금은 91,8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월의 저점에 비해서 30% 이상 상승해 있는 주가이지만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핵심 역할을 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LS그룹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LS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에 비하면 앞으로 더 높은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성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믿고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나 이미 너무 오른 주가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아직 저평가받고 있는 LS그룹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당장 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해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LS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LS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닥터였습니다.